안녕하세요. 차 교수와 고급 물리학 시간입니다. 멤버십 코스로 25번째, 지금 3강 해밀턴 역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준 변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정준 변환,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은 몇 번 하게 돼서 오늘이 그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잠깐 복습하면 라그랑주 방정식과 해밀턴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라그랑주 방정식은 n개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해밀턴 방정식은 n개씩 두 세트가 두 개가 n개씩 있었죠. 그래서 라그랑주 방정식을 보면 이것은 n개의 2차 미분 방정식이고, 해밀턴 방정식은 각각 1차 미분 방정식인데 2n개입니다. 그래서 둘은 실질적으로 같다. 그리고 우리 무엇을 강조했냐면, 해밀턴 방정식은 사실은 라그랑주 방정식에 대해서 무슨 계산이 유리하다든가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그 가치가 있지 않다. 해밀턴 방정식은 문제를 풀지 않아도 그 문제의 동력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을 제공한다. 라고 했고, 그것의 한 가지 예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상 공간에서 표현한 해밀토니안으로부터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해밀턴 방정식은 뉴메리컬 캘큘레이션 할 때는 1차 미분 방정식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동시에 컴퓨터에서 풀면 풀이에 쉽게 도달하는 그런 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적을 했고, 그렇지만 해밀턴 역학은 어떤 데서 중요한 점이 있냐면, 이것이 양자역학이나 이런 데로 있는 자연스러운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라그랑주 방정식과 해밀턴 방정식이 똑같은 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1차원 조화 진동자를 이용해서 보였었죠. 1차원 조화 진동자는 여기 어떻게 씁니까? 라그랑지안의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 해가지고 라그랑주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됐어요? 네, 이 라그랑지안을 x로 이제 편미분하고 또 x 돛으로 편미분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 이 진동하는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의 질량 m을 연결했을 때 진동하는 미분 방정식, 이거 뉴턴 역학으로도 바로 구하는 거죠. 이 식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해밀턴 역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해밀토니안은 이번에는 운동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운동에너지를 2n분의 px제곱 이렇게 표현해야 됐죠. x 덧제곱 이렇게 하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밀턴 방정식에서부터 우리 x 덧은 파셜 px분의 파셜 h가 이게 해밀턴 방정식인데, 요거 해밀토니안을 px로 미분하면 n분의 px가 됐고, 그 다음에 px 덧은 또 다른 해밀턴 방정식은 px 덧은 마이너스 파셜 x분의 파셜 h인데 요거 x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kx가 됐죠. 그래서 이걸 바로 해밀턴 방정식의 이 두 번째 거를 첫 번째 거에다가 대입할 것 같으면, 여기 px 구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또 역시 뭘 구하냐면 아까와 똑같은 미분 방정식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밀턴 방정식을 풀게 되면 결국에는 라그랑주 방정식과 또는 뉴턴 방정식과 똑같은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이니까, 이게 문제 푸는데 이점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해밀턴 역학은 왜 나온 것이냐? 그건 바로 무엇 때문에 나왔냐면, 문제를 더 쉽게 풀게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강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해밀턴 역학에서는 독립변수를 일반화 좌표와 일반화 운동량으로 해가지고 해밀턴 방정식을 구했더니, 두 해밀턴 방정식이 일반화 좌표와 일반화 운동량에 대해서 완전히 대칭적이었죠. 다시 말하면 좌표와 운동량이 똑같은 지위의 독립변수로 행동한다. 그러면 라그랑지안에서도 우리 무엇을 알았냐면, 일반화 좌표를 내 마음대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서는 운동량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초이스가 더 많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의 물리적 내용을 좀 더 새롭고 관념적인 방법으로 묘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물리량을 잘 선택해서 좌표와 운동량으로 이용할 물리량을 잘 선택해서 볼 것 같으면, 우리 새로운 그런 측면, 역학의 측면을 우리 앱스트랙트하게 관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학
내재한 구조를 이해하는 통찰력을 바로 해밀턴 역학이 갖게 해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신이론, 이게 바로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을 개발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게 돼서 고전 역학의 앱스트라는 측면을 잘 관찰하고 이해할 것 같으면 우리 새로운 양자이론이나 통계역학으로 이제 이르는 다리 역할을 또는 출발점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해밀턴 역학에서는 그 이점이 세 가지 새로운 걸 알면 우리가 이제 해밀턴 역학을 잘 아는 것이 되고 그러면 우리 역학에 대해서 훨씬 더 풍부하게 이해한 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 정준 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푸아송 브라켓, 푸아송 가로였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해밀턴 야코비 시어리, 해밀턴 야코비 이론인데, 그래서 오늘 이것의 첫 번째 정준 변환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준 변환, 무엇을 바꾸는 게 변환이겠죠. 자, 그 변화는 라그랑지 역학에서 있는데, 자, 라그랑지 역학에서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의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라그랑지 역학의 이제 자유도가 n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뭐합니까? 이 자유도의 숫자만큼의 일반화 좌표를 구하고, 그 일반화 좌표 각각에 대해서 라그랑지 방정식을 구하죠. 근데 이 일반화 좌표가 또 한 가지 세트, n개의 한 가지 누구나 다 똑같은 일반화 좌표를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서로 독립인, n개의 서로 독립인 일반화 좌표만 내가 마음대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세트를 구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옛날 일반화 좌표를 새로운 일반화 좌표로 연결하는 변환식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의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옛날 Q와 T 함수로 이제 새로운 라지 Q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 식은 몇 개가 나올 거냐면 n개가 딱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환을 이용할 것 같으면 옛날 라그랑지안의 Q자리에다가 옛날 Q자리에다가 새로운 Q를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라그랑지안이 되겠죠. 이 새로운 라그랑지안이 새로운 일반화 좌표의 함수로 주어지겠습니다. 여기다 틸다 표시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라그랑지안의 함수 형태가 옛날과 똑같은 형태는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좀 다른 형태도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똑같은 라그랑지 방정식이 성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옛날의 라그랑지 방정식의 라그랑지안 자리에 새로운 라그랑지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일반화 좌표 자리에 새로운 일반화 좌표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똑같은, 지금 라그랑지 방정식의 형태가 똑같죠. 자, 이런 것에 도달한다. 다시 말하면 라그랑지 방정식의 형태는 이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불변이다.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과 마찬가지로 해밀턴 역학에서도 좌표 변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해밀턴 역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좌표가 더 많죠. 그래서 자유도가 n이라면 여기에 일반화 좌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 운동량이 있습니다. 이 일반화 운동량은 일반화 좌표가 정해지면 이 일반화 좌표의 시간도 함수로 라그랑지안을 편미분해서 좌표를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해밀턴이안을 우리가 구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밀턴 방정식이 이제 구해지는데, 이때 이제 그 일반화 좌표를 다른 걸로 구하겠어요. 그래서 요 다른 걸로 우리 라그랑지안에서 한 것처럼 다른 걸로 구하면 어떻습니까? 일반화 운동량도 다른 걸로 되겠죠. 그랬을 때 이 페이즈 스페이스에서의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은 뭐가 되냐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일반화 좌표와 일반화 운동량의 함수로 새로운 일반화 좌표를 구하고, 옛날에 일반화 좌표와 일반화 운동량의 함수로 새로운 일반화 운동량을 구한 거, 이게 이제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페이즈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해밀토니안을, 새로운 해밀토니안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해밀토니안을 새로운 그 Q와 P의 함수로 구할 수가 있겠고, 그 함수 형태가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틸다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요 새로운 해밀토니안과 새로운 좌표 운동량으로 구한 해밀턴 방정식이 그대로 성립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어땠습니까? 라그랑주 방정식의 경우에는 어떤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더라도 그대로 성립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증명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성립하는 건 항상 성립하지는 않고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변환을 우리 이제 정준 변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걸 잠깐 정리할 것 같으면 라그랑지 역학과 비교하겠습니다. 라그랑지 역학과 해밀턴 역학에서 라그랑지 역학에서는 좌표 변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 그랬죠. 그래서 Q만 변환시키면 되죠. 근데 해밀턴 역학은 어떻습니까? 페이지 스페이스에서의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Q와 P가 다 이렇게 변환이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라그랑지 역학에서는 라그랑지안이 새로운 라그랑지안이 되고, 해밀턴 역학에서는 해밀토니안이 새로운 해밀토니안이 되죠. 그러면 라그랑지 역학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변환하더라도 새로운 라그랑지 방정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는데, 해밀턴 역학의 경우에 해밀턴 방정식은 자동으로 이게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립하는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을 뭐라고 부르냐면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밀턴 역학에서는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을 만족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조건을 구하려면 우리 라그랑지 역학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더라도 라그랑지 방정식이 바로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라그랑지 방정식을 어떻게 유도했는지 옛날에 한 것을 한번 회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우리 무엇을 이용했냐면 해밀턴의 최소 작용 원리를 이용했었죠.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라그랑지안을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물체가 움직이는 경로를 따라서 적분한 거, 그걸 갖다가 작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경로로 할 수 있는데, 그때 변분을 구해가지고 그 변분이 최소가 되는 경우가 바로 제대로 된 경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라그랑지 방정식을 구했죠. 이때 라그랑지 방정식은 이 형태가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 형태로 구해졌냐면 단순히 라그랑지안이 Q와 Q 돛에 의존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합니까? 그래서 라그랑지안이 요거 일반화 좌표에 어떻게 의존하느냐, Q와 Q 돛에 의존하면 이렇게 되고, Q와 Q 투 돛에 의존하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그 의존하는 변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라그랑지 방정식이 탁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라그랑지안이 Q와 Q 돛의 함수가 됐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역시 최소작용 원리에 의해서 Q와 Q 돛의 함수니까 라그랑지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라그랑지안이 Q와 Q 돛의 함수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게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최소작용 원리를 우리 해밀턴 방정식을 유도하는데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밀토니안은 라그랑지안하고 연결이 됐죠. 그래서 최소작용 원리를 이용해서 해밀턴 방정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해밀토니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밀토니안은 PK, QK 돛 빼기 라그랑지안이었습니다. 여기서 PK, QK 돛 하는 건 K에 대해서 다 더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바로 라그랑지안을 해밀토니안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라그랑지안을 해밀토니안으로 표현했으면 확장된 최소작용 원리, 다시 말하면 이거 가지고 똑같이 최소작용 원리를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최소작용 원리를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라그랑지안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 이게 작용이죠. 이거 하면 될 텐데, 이때 이제 라그랑지안에서 이 최소작용 원리를 적용할 때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에 변수를 이렇게 확장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 라그랑주 방정식 할 때는 그 라그랑지안이 그 최소 작용 원리를 적용하는 변수가 Q와 Q 덧뿐이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P도 독립변수로 취급하려고 하니까 P와 P 덧도 여기에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지안이 Q와 Q 덧, 그 다음에 P와 P 덧. 요걸 꼭 라그랑지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 확장된 최소작용 원리로 최소작용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라그랑지안 대신에 요걸 집어넣은 거예요. 요 양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Q와 Q 덧, P와 P 덧 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바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 Q와 Q 덧에 의존한다는 거 사실 하나만으로 이런 라그랑지 방정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P와 P 덧에 의존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런 라그랑지 방정식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라그랑지 방정식 1식과 2식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한 라그랑지안은 이렇게 생겼죠. PK, QK 덧 빼기 해밀토니안. 그래서 요 첫 번째 식에서 여기에 지금 파샬 QI분의 파샬 L이 나왔죠. 그럼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그럼 파샬 QI분의 파샬 L 하면 파샬 Q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여기 첫 번째 항은 없고 두 번째 해밀토니안 있는 데만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샬 QI분의 파샬 H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또 파샬 QI 덧분의 파샬 L 해야 되겠죠. 그러면 파샬 QI 덧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항에만 있죠. 그건 바로 뭐가 되겠어요? QI 덧으로 미분했으니까 PI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1번식에 대입할 것 같으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파샬 QI 덧분의 파샬 L에다가 PI를 했으니까 요건 PI 덧 이렇게 되죠. 그리고 파샬 QI분의 파샬 L은 파샬 QI분의 파샬 H가 됐으니까 바로 이 식이 되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해밀턴 방정식의 식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해밀턴 방정식 중에서 몸의 운동량을 미분한 그 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에 나오는 파샬 PI분의 파샬 L을 할 것 같으면 파샬 PI는 어디에 나와요? 두 항에 다 나오죠. 그래서 저기 L에, 그래서 PI 할 것 같으면 QI 덧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파샬 PI분의 파샬 H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파샬 PI 덧분의 파샬 L을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 요 모양에는 요 모양에는 PI 덧은 안 들어있죠. 안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할 것 같으면 우리 무엇을 구하냐면 바로 해밀턴 방정식의 두 번째 식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최소 작용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거 확장된 최소 작용 원리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해밀턴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전 변화를 이루려면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더라도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조건이 뭔지 보겠습니다. 여기 해밀토니안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이게 해밀턴 방정식을 구하려면 무엇으로 구했습니까? 바로 이 최소 작용 원리로 구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해밀턴 방정식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밀토니안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것 같으면, 자, 이런 새로운 해밀토니안이 됐죠. 그러면 이 새로운 해밀토니안에 대한 우리 이 해밀턴 방정식을 구하려면 역시 이 새로운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확장된 최소작용 원리를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합니까? 이런 두 개의 새로운 해밀턴 방정식을 구했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1번식이 성립한다고 2번식이 반드시 성립하라는 그런 게 없겠죠. 지금 1번식하고 2번식 보세요. 1번식하고 2번식이 서로 다른 거죠. 다른 거기 때문에 1번이 성립한다고 2번이 바로 이제 성립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건 예상할 수가 있냐면 1번식의 가로와 2번식의 가로가 똑같다 라고 놓아도 되겠지만 그것만이 풀이는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2번식이 성립할 조건을 우리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여기다 딱 같이 써놓겠어요. 그러면 1번식이 성립한다면 이 2번식에서 가로 안이 1번식의 가로와 어떤 관계가 있으면 2번식도 역시 성립할까? 그 우리 뭐라고 알 수가 있냐면 2번식의 가로 안이 일단 1번식의 가로와 딱 같을 뿐 아니라 거기에 어떤 상수배어도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저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수배면 상수가 바깥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임의 함수를 더해줘도 되겠습니다. 단 이 임의 함수가 어떠냐면 우리 이 변분 원리할 때, 최소작용 원리할 때, 이 변분할 때 요 끝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끝점에서는 고정돼 있죠. 변분이라는 건 경로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인데 그 경로가 양쪽 끝점에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변분이 0이죠. 그래서 끝점에서의 변분은 항상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조건을 가시면 한번 보겠어요. 그때 요때 요 람다는 상수이고 여기서 이 F는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코오디네이트과 모멘텀의 그 함수다. 이런 일반적인 함수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이런 경우면 1번식이 성립하면 2번식도 성립한다는 걸 여기서 보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딱 여기다가 이게 2번식이죠. 2번식인데 2번식이 1번식과 이런 관계가 있으면 우리 여기다가 요거 1번식 요걸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람다는 상수니까 앞으로 빠지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데 이때 첫 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1번식 때문에 이게 0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dt가 없어지고 전미분에 대한 적분이니까 요건 어떻게 되냐면 끝점만 대입하면 되죠. df를 적분하면 f를 갖다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f의 끝점을 대입하는 것이니까 끝점에서의 변분이 되겠어요. 끝점에서의 변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경로가 끝점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0이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으면 항상 우리 1번식만 성립하면 2번식도 다시 말하면 2번식도 그 새로운 그 베어리블스가 해밀턴 방정식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정준 변환의 조건은 뭐냐면 여기 페이지 스페이스에서의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옛날에 QP로 새로운 QP를 구했는데 그러면 우리 새로운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구하죠. 그랬을 때 어떤 조건이냐면 그 전의 해밀토니안과 후의 해밀토니안 사이에 이런 조건만 만족한다면 어떻습니까? 여기 이렇게 주어지는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이 성립하게 해요? 새로운 해밀턴 방정식이 성립하게 만들죠. 바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정준 변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라그랑주 방정식과는 다르게 해밀턴 방정식의 경우에는 좌표를 다른 좌표로 바꾸더라도 항상 해밀턴 방정식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해밀턴 방정식을 성립하고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변환을 정준 변환,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정준 변환은 왜 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좀 뭔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오늘 정준 변환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정준 변환이 뭐가 좋고 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차근차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